안녕하세요. 빌딩노드TV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주원세무그룹의 양도영 대표 세무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임대법인과 성실신고라는 내용으로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도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세무사님 AI 같으세요? 또 그렇게 말씀 저하고 이제 얘기하실 때 그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뉴스 하듯이 제가. 세무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한 15년 제가 갓 팀장일 때 배워서 지금까지 제 법인 기장도 해주시고 개인적인 세무 신고나 아니면 저희 법인 다 맡아서 해주는 세무사님이신데, 어쨌든 뭐 저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의 매수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법인을 세워서 매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대출적인 부분 때문에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임대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임대법인을 이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방법과 그때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보따리 한번. 임대법인 관련해서는 세법에서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세무사님, 임대법인은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정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 요건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서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법인은 웬만하면 내국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빌딩로드 중개법인도 내국법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국법인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되는데요. 세 가지 요건 중에 첫째는 지분율 요건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부분의 법인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배주주가 뭐냐? 법인의 지분율이 1% 이상인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 특수관계 있는 자는 뭐 친인척, 경제적으로 가까운 관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보다 넓은 범위에 있는 분들을 특수관계라고 하는데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지분율을 합했을 때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 주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 둘 이런 법인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 한 명만 지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가족들 다 합해서 지분율이 제일 많은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합니다. 둘째는 업종 요건이에요.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그리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해 부동산 임대소득, 법인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이게 업종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대업이든 이자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불로소득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 불로소득적인 성격의 매출이 50% 이상이면 두 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셋째는 상시 근로자 요건입니다. 상시 근로자 요건은 해당 3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라도 그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실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니까 외국자로 봐서 성실신고 의무를 벗어나게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임대법인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 관리를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관리인 한 명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임대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굉장한 규모예요. 저도 끝까지 법인이 그런 경우를 봤는데 임대하는 건물 몇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말씀해주신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 외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인 전환을 했을 경우거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갑이라는 개인 사업자, 이 개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 사업자가 2018년 2월 13일 이후에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을이라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그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취지를 보자면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개인 사업자한테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11년에 처음 도입되었거든요. 개인 사업자들 중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없었거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조금 더 피곤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를 피할 수 없도록 2018년도에 이런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세무대리인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성실하게 내는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피곤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 을이라는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또 현물 출자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를 한 다른 법인, 병이라는 법인도 사업전을 인수를 했을 때 이때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의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경우로서 이 3년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기간 제한도 있고.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거겠네요. 여기는 또 예외가 있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한테 성실신고 확인 의무까지 지우면 이중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회계 감사도 회계사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달렸는데 또 성실신고라고 또 한 번 시달리면 이 사업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 회계 감사한 게 성실신고 확인을 가름한 것으로 보고 성실신고 확인 의무 확인 제도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가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경우랑 네네. 법인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개인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익 금액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건만 해당되면 수익금이 적더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성실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성실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법인 스스로가 내가 성실신고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외부 전문가가 이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를 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국가가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 전문가한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대신 검사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외부 전문가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이 외부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외부 전문가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이 세무대리인이 그냥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실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된 성실신고 확인서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오류가 있을 때는 이를 시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성실신고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이 따로 있을까요? 성실신고라는 채찍이 있는 반면에 당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인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부터 3월 이내, 그러니까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여유를 더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6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 한도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60%까지 깎아주는 거예요. 세무대리인한테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250만 원 지불하면은 60%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죠? 250만 원을 세무대리인한테 줬는데 내 세금을 150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부담은 100만 원으로 줄어들죠. 근데 또 되게 뭐냐면은 이 250만 원을 법인세 계산할 때 또 비용으로 차감해 주는 거예요. 세율이 만약에 뭐 법인세율이 19%면 지방
지방세까지 20.9%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대충 한 20% 정도 잡으면은 점점 복잡해지네. 숫자 나오니까. 예. 그러면 150만 원 세액 공제해주고 예. 또 50만 원만큼 절세를 절세가 해서 되는 거죠. 예, 그 법인이 세무대리한테 250만 원을 줬지만 실질적인 자부담 50만 원밖에 50만 원밖에. 그러면 세무대리는 지급에 대한 고수를 받아가는 것이고 법인은 비용을 지출했지만 그만큼 세금이 깎이니까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그렇게 감면을 해주는 대신에 성실 신고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까 국가에서 그런 걸 장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들한테 주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아깝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주는 그 불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혜택이 두 가지인 것처럼 불이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익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성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혜택보다 벌칙이 더 센데요? 그런 아니, 좀 얘기 듣다 보니까 예. 이게 무기 중심을 따져봤을 때 예. 혜택도 두 가지고 벌칙도 두 가지지만 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칙이 무겁네요. 그렇죠. 반드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인한테는 성실신고 제도가 없고 개인한테 성실지도가 처음 도입된 초기에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가 어떤 개인 사업자분이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됐는데 이분이 나 성실신고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신고를 했죠. 했는데 하고 나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실신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런 이제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분율 요건하고 법정 요건, 상시 근로자 요건 말씀드렸잖아요. 지분율 요건은 지배주주가 50% 이상 가져가게 되고 업종 요건은 임대업 소득과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50% 이상인 경우 상시 근로자 요건은 5인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특정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 특정 법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세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 유의사항은 일반 법인, 특정 법인에 비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줄여 놓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특정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높게 책정해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유의사항은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흔히 접대비라고 불렀죠. 옛날에 2022년까지는 접대비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에 용어를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고상한 단어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일반 법인보다 50%만큼 한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법인은 만약에 한도가 100이면은 특정 법인 한도를 50밖에 안 주는 거예요. 100을 지출하면 50만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용을 반영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보다 특정 법인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절반밖에 인정 못 받는다. 한도가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입니다. 리스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리스든 뭐 자가든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용의 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 한도도 일반 법인에 비해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법인에 대해서 특정 법인은 한도를 절반 정도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 차량 유지비 한도를 줄이는 것은 세법 입장에서는 그만큼 임대법인을 포함한 특정 법인에 대해서 혜택을 덜 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생각을 해보면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일반 법인에 비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일반 법인에 비해서 많이 나갈 경우가 드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법인이 일반 법인에 비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나 차량 유지비를 일반적으로 적게 지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9%, 그리고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1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 근데 이제 특정 법인한테는 2억 원 구간이 없이 200억 원 이하에 대해서 19% 세율을 적용합니다. 작년까지는 일반 법인하고 특정 법인하고 세율이 같았는데, 금년부터 특정 법인한테는 이렇게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를 이해하시면 법인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성실 신고를 안 하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리고 건물 매입하면서 법인을 많이 이제 설립해서 매입하시니까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한 것들을 알고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 조건에서 나는 이게 싫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을 5명 이상 더 채용하거나, 그리고 주주 어떤 특수관계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주비율을 낮추려고 이게 법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맞아야 되겠네요. 예, 뭐 애국한다는 마음. 진짜요? 세모님 진짜요? 처음에 끝나고 얘기하시죠. 여기 영상을 끝내기 전에 예. 그 양도영 세무사님한테 장난으로 농담 삼아 세무사님이 15년째 보고 있는데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장하고 신고해 주시는 세무사님이기 때문에 AI 같잖아요. 딱 틀에 정해진 분이라서 영상 보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세무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이 고기 업종이 다 대부분 다 임대업자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뭐 업종은 다양한데요. 이제 자산을 모으신 분들은 또 임대업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서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재산을 모아서 임대업을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고객분들 세무사님을 많이 소개시켜드리면 네. 세무사님 전문이 양도세 신고 아니냐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성함 자체에서도 예. 양도용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양도세도 많이 신고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양도는 양도입니다. 온 국민이 다 어쨌든 뭐 임대법인을 만들어서 건물 매입하시고 네. 기장을 의뢰하거나, 또는 나중에 파시고 난 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팔았으면 양도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신고하실 분이 있으면은 세무사님한테 연락하고 찾아가면 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또 뭐 페이팅모 TV에서 봤습니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혜택 있나요? 뭐 더 친절하게. 역시 AI의 우리 양도용 세무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약은 약사에게, 양도는 양도용 세무사에게 부탁합니다.